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활기차게 아침을 시작합니다. 지금 조금 시간 늦었네요. 6시 한 15분 정도 되고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어제 밤에 비가 좀 내렸나 보네요. 이렇게 바닥이 좀 젖어 있어요. 촉촉한데요, 바닥이요.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저쪽에 동쪽 하늘을 보면 좀 알 수 있죠. 해가 뜨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지금 이 시간이면 막 먼동이 터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름에 가려가지고요. 자, 걸어봅시다. 오늘 날씨가 진짜 이거는 되게 포근한 날씨. 그러니까 바람도 없어요. 오늘은 바람 한 점 없이 뭔가 포근한 날씨. 다만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안개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살짝 안개가 끼는 날씨예요. 딱 어떤 의미에서는 걷기 딱 좋은 날씨다. 그렇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주변에 걷는 분들도 많죠. 제가 이번에 서로 장만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잘 걷기 위해서 장만을 한 건데요.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일단 마스크. 미마 마스크 대형을 좀 준비를 했어요. 예전에는 이게 대형이 제작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대형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많았겠죠. 사이즈가 작다는 말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형 잘 이제 착용하고 있고요. 훨씬 낫네요. 얼굴에도 살이 많이 쪄가지고 마스크가 좀 크니까 좀 쓸만하고 확실히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바로바로 시간이나 걸음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 바로 갤럭시 워치 4 인터넷으로 주문했고요.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말씀드리죠. 딱 보면 걸음수 지금 대략 한 700분 넘어가고 있고요. 시간 6시 20분입니다. 딱 보기가 좋아요. 이 폰하고도 일치하겠죠. 그렇네요. 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뭐죠? 갤럭시 밴드인가요? 그런 거 차고 좀 이렇게 걸어봤는데 이상하게 약간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걸음수 측정을 딱 그때그때마다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좀 그게 안 되더라고요. 폰의 걸음수하고 차이도 나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준비한 갤럭시 워치.
록셔츠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샤오미 밴드 한번 제가 먼저 얼리 어답터처럼 구매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샤오미 전자제품들이 좀 저렴하잖아요. 저렴하고 좀 디자인도 예쁘고 기능도 꽤 괜찮고, 근데 단점은 제가 그때 한 달 썼나요? 2달 썼나요? 갑자기 고장이 나더라고요. 고장이 나고 화면이 켜지지가 않고. 그때 샤오미 밴드 얼마였죠? 되게 저렴한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고칠 생각도 안 했어요. 뭐 그냥 안 되는구나. 그냥 폰에 있는 그 걸음수 측정기 뭐 그런 거 그냥 활용을 했죠.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딱 보고 첨보 넘어가고 있고요. 네. 바로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지금 오르막 구간이고요. 자, 자세를 항상 신경 써서 걸어야죠. 이렇게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바닥이 조금 미끄러운 감이 있네요. 야밤에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저녁에 이거 조금 근력 운동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근력 운동도 좀 했거든요. 근데 막 많은 운동을 한 건 아니고 조금 저녁에 어제 저도 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때 했던 운동이 일단은 이두 운동을 좀 하고 싶었죠. 이두 운동. 이두 운동, 이거 이두 근육, 팔 근육 운동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원암 덤벨로우라고 하죠. 원암 덤벨로우 이렇게 조금 숙이고 벤치 같은데 지탱을 하고 나서 이렇게 당기는 운동. 이거는 일종의 등 운동이죠. 팔 운동이 아니고 등으로 당기는 거니까요. 말하자면 광배근 운동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사이드 밴드
한 손은 머리 뒤쪽에, 한 손은 덤벨을 하나 들고. 저는 보통 한 15kg 정도 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뭐겠습니까, 등 쪽, 배 쪽, 코어 운동 되겠죠. 사이드 밴드, 코어 쪽에, 허리 부분, 등 부분 주변에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딴 거 뭐 하려고 했거든요. 컨센트레이션 컬이라고 해가지고 앉아서 하는 이두 운동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거 뭐 이것저것 좀 생각하다가, 그리고 제가 밥을 안 먹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면서 중간에 그냥 여기까지 오늘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좀 운동을 마치게 되었죠. 총 3가지 운동을 한 것 같네요. 네. 할머니 살림방 이렇게 살짝 쳐다보시는 분 계시고, 어김없이 만나는 할머니 살림방 계시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운동을 이렇게 좀, 오늘 하루도 운동 시작을 했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 거는 3가지 운동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각각 3세트씩은 했어요. 이게 뭐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점점 막 늘려나가면 돼요. 근데 어제는 좀 집에 늦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홈트레이닝인데 그거를 조금 제가 생각하는 만큼은 못한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3가지 운동을 했다는 거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샥. 지금 보면은 또 걸음수 1600보. 이거 키로수로 표시되네요. 1.23kg 정도 걸었고, 칼로리 소모는 96칼로리, 96kcal. 앞에 녹색 신호 건너야 되겠습니다. 좀 지나갔지만, 자, 살 띄워주면서 녹색 신호에 다 걸었습니다. 여기 심박수도 표시가 되네요. 지금 살짝 뛰었더니 심박수가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역시 갤럭시 워치네요. 뭐 딜레이 같은 거 없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오늘 갤럭시 워치를 장만한 이후에 첫 걸음인데요. 샥. 실시간으로 걸음수 체크되고요. 이게 운동 모드로 딱 들어가네요. 집에서 요거 갤럭시 워치 만져봤을 때는 이상하게 나는 걸었는데 걸음수 측정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밖에 나와서 이렇게 계속 일관되게 걸으니까 표시가 딱딱 되네요. 착착 올라갑니다. 이게 걸음수.
조금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딱 들었을 때 간혹 걸음수가 바로 제가 걷는 걸음수만큼 실시간으로 표시가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네요. 운동시간 자체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예, 운동시간 자체는 초 단위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걸음수가 간혹 좀 머물러 있긴 하네요. 근데 다시 팔을 내리고 나면 화면이 꺼지면서 다시 정상적인 걸음수가 표시되니까 그냥 쓸만할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걸음수 운동 모드. 자, 45. 측정 잘 되고 있고요. 자, 이게 기능이 사실은 뭐 매뉴얼 같은 게 막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용하는 유저가 좀 스스로 알아서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익혀 나가라,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다양한 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각각의 기능들을 이제 터득해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앱이 추가될 때마다 다양한 기능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하나의 스마트폰하고 비슷한 그런 하나의, 예, 그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막 하트 무늬로 표시도 되고요. 어제 쟀던 거 있고, 운동 모드. 샥. 지금 워치로 측정되는 걸음수가 2300보 넘었고요. 사실은 그보다 좀 많이 걸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달라요. 폰에서 측정되는 거 보면 2400보, 그러니까 희한하게 조금 차이가 나네요. 이게 센서가 감지하는 그 약간 뭐라고 할까요, 기준? 센서 민감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면 와치는 조금 걸으면서 팔을 이렇게 흔들기 때문에 조금 그런 현상이 있는지 약간 측정이 안 되는 한 몇백 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폰이 좀 더 그 걸음수를 재는데 관대하고 워치는 되게 엄격한 것 같아요. 이게 걸은 거냐 마치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힘차게 안 걷는 거는 그런 것도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아,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웬만하면 제대로 걸어라. 힘차게 걸어라. 마치 이런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 와, 주변에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확실히 뿌옇긴 뿌옇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안개랑 구름이랑 사실은 발생 성분 자체는 똑같잖아요. 수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표면에도 구름이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름이 떠 있는 날씨. 또 이런 날씨도 오랜만 아닙니까? 짱.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게 하나도 안 추울 뿐만 아니고 약간 덥다는 느낌까지 받게 된 거는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습도가 거의 100%예요. 이런 날씨는. 그러니까 땀이 증발이 잘 안 돼요. 날씨는 살짝 그래도 기온 자체는 좀 이렇게 생활하기 좋은 기온이긴 한데 지금 한 20도 정도 될까요? 20도? 한 그 정도 돼 보이는데 근데 습도는 거의 100%. 이제 해가 좀 비치면은 약간 이제 땅도 좀 마르고 이럴 텐데 지금은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땅들이. 이쪽에 풀밭도 좀 젖어 있고요. 자, 이렇게 걸어주고요. 걸읍시다. 잘 걸어갑시다. 자, 이렇게 걸어주고요. 자. 이게 하여튼간 스마트워치는 각종 기능들이 좀 많잖아요. 특히 이번에 보니까 막 다양한 측정, 뭐 심박수, 뭐 스트레스 이런 건 기본이고 무슨 그 체성분 측정 이런 거 있잖아요. 체질량 지수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 헬스장에서 측정하는 인바디 같은 그런 기능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혈압 측정도 된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따로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앞으로 좀 해봐야죠. 지금은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저는 그래도 가장 큰 목적은 딱 이렇게 걸으면서 걸음수 측정하는 거. 약간 그 걸음수를 제가 걸은 것보다는 좀 적게 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엄격해요, 스마트워치가요. 지금 3000보 좀 넘고 있어요. 엄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진짜 날씨가 어제보다도 기온이 높아요. 오늘은 네. 오늘 수요일인데요. 기온이 높습니다. 자, 멀리서 또 닭 우는 소리 들리고요. 자, 항상 운동을 할 땐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근력 운동도 그렇지만 걷기를 할 때도 허리 펴고 어깨 펴고.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계속 이 주변을 떠돌던 그 블랙독 강아지 한 마리 있었는데 최근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처음에 걷기 시작했을 때 몇 번 발견을 했었는데 자기 영역인 것 같았어요, 이 주변이. 그 당시에는. 근데 요즘에는 안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좀 많이 걷던 다른 사람들이, 좀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좀 그 강아지를 안타깝게 막 이렇게 보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이놈 낙해라 막 이랬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사람도 되게 잘 따르고, 물론 좀 다가가면 깜짝깜짝 놀라고 이렇긴 했지만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그 당시 그렇게 아이고 좀 요 강아지 안 됐네 이러던 분들이 입양을 했는지, 강아지를 뭐 그러면 좋긴 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분들이 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네요. 설마 오늘 이렇게 바닥이 좀 젖어 있고 이래서 안 데리고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아 오늘 비 오는 날씨네 이래가지고 그냥 산책을 그냥 좀 접은지도 모르겠는데요. 강아지 딱 우비 입히고 강아지 주인이랑 강아지랑 같이 우비를 입고 샥 이렇게
그래도 지금 이제는 시간이 한 7시 45분쯤 되니까 주변이 아까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화면상으로도 밝게 나오네요. 대신에 하늘은 이렇게 좀 뿌옇죠. 내가 땄어. 근데 지금은 사업자리가 이거 저기 어르신들 막 걸어가시는, 걸으면서 부동산 이야기 하시네요. 뭐 4억짜리가 6억이 됐다 뭐 이런 얘기 하시네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스스로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노력이 뭐 되게 막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이다, 아니면 아주 그냥 단순한 간단한 노력이다 하는 거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이 따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운도 따르고 이러다 보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그냥 시장에서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큰 수익을 이룰 수 있게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무리 막 좀 열심히 본인이 막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시장에서는 알아주지 않을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물론 노력만이 아니고 그 노력의 결과로서 잘한 성과물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성과가 좋아야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노력의 경중을 떠나서 그러한 행동들의 공통점은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런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서 여기에 집중을 했다, 투자를 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그냥 폭등하고 이러는 거는 거기에 좀 그런 어떤 가치를 위한 노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어느 집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집의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본인이 막 노력해서 들어간 건가요? 뭐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집의 가치가 뭐 어느 정도 되겠다 예견을 하고 뭐 들어간 거라면 나는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시장에서 그런 수익, 혜택 이런 거 보려면 내가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좀 거창하게 말하면 뭐 사회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든지. 빵을 만드는 빵가게 주인은, 빵가게 사장은 사람들한테 이 빵을 이렇게 먹게 하겠다
사람들이 사서 먹게 하겠다 라는 생각을 그냥 지금 당장에 막 언제나 어디서나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는 알고는 있을 텐데요. 어떤 서비스나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항상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주체가 있고 그거를 생산하는 주체, 그 다음에 제공받는 객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좀 부동산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고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 부동산 자체, 집 자체를 가질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부동산 자체를 가질 수도 없거니와 그런 집에서 살아본 경험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집 자체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거, 그건 좀 진짜 실체적인 거거든요. 좋은 집에서 살면 그만큼 성과가 더 좋겠죠. 아무래도 옛날에 뭐 무슨 개천에서 용났다, 에휴 뭐 그 집 환경이 어떻든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노력하면 뭐 다 된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거기에는 좀 모순이 있죠. 같은 노력을 해도 노력의 질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거를 이제 양극화라고도 하고요. 이런 걸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정부에서나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 스스로도 진짜로 좀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이런 수익이 발생하게 하는 그런 시민의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게 될까요? 정부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회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부동산 투기 같은 거는 정말 안 좋은 일이다,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행동을 할까요? 전 거기서도 한 2가지 정도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 실제로 그런 부동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그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그게 문제고, 두 번째 그런 실제 의지가 있다고 하고 어떤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를 하겠죠. 그러면 그 정책 자체가 효과가 있냐는 것도 문제죠.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현실에서 그런 부동산 정책들이 잘 좋은 그 가치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루게 했는지 이런 걸 관찰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못 됐다면 이건 참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 관점에서도 과연 한국 사회에서 말이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회에서의 활동보다도 더 못한 수준으로 그렇게 생활을 영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있을까요? 요즘에 뭐 그런 방송이나 이런 뭐 뉴스 기사들 보고 하면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 안을 들여다 놓고 보면은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 전체의 개선을 좀 이루려면 우리 스스로 개인이 가진 건 조금씩 좀 미루고 약간 포기하고 그러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옳은 길을 가서 나도 그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하면 좋은데, 그리고 행동을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려워요. 생각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또 생각까지는 그게 정치인들 아닐까요? 근데 실제로는 행동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예외, 열애인 사람들. 그 기준은 나한테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실을 좀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죠, 여전히. 맨날 푸념처럼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단적으로 본인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환경 자체에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해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최대의 노력을 이끌어낸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최고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이 된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최고는 못 될 거예요. 못 될 가능성이 많아요. 간혹 최고가 된다면은 참 박수 쳐줄 일이죠. 그런데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 탓만 하고 제대로 된 노력을 정말로 미친 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환경 자체가 나아지지가 않거든요. 앞서 얘기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나 말고 주변에서 나 자신을 그렇게 쉽게 잘 챙겨주질 않거든요. 심지어는 제 경험에 의하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가족이 어떤 그런 문화를 구축해놨고 전체적으로 뭐 경제적으로나 무슨 문화적으로나 이런 뭐 처해 있는 가족들 구성원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그래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이것을 좀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내서 이룩해내지를 못한다면 가족들조차도 그런 나를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쉽게 말해서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일찍 깨닫느냐 나중에 깨닫느냐 그게 중요한데 저는 깨닫는 게 좀 늦긴 했지만 좀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 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좀 노력해 보고 싶거든요. 이 환경이 싫으면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면 자신이 뭔가를 해야 돼요. 사회가 잘못됐다 탓하고만 있기에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은 다 달라요. 그건 운이 맞아요. 근데 자본주의란 건 그 운을 토대로 돌아가는 사회잖아요. 대신에 그 안에 자유는 있죠. 자유.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 하는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다만 아무것도 선택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선택을 잘해야죠. 선택했으면은 거기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막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환경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오히려 불리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회가 성숙해지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 이야기 교훈 같은 거 뭐 콩쥐팥쥐 이야기라든지 뭐 신데렐라 이야기라든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착하게 지내는 사람한테 이게 나중에는 이제 보상이 온다 뭐 나중에 이제 잘 살게 된다. 어렸을 때 가르침들이 다 그런 식이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지식들은 전부 다 그렇죠. 나누고 베풀고 다 세상은 너를 도와주지 않으니 그냥 너 혼자 다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교과서는 없죠.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뭐 돼 있는 사회에 나오지 못한다면 결국은 본인 혼자 그냥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렇게 내 생각처럼 내 마음처럼 상대방도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기대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대신에 하나 그래도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끝까지 놓지는 말아야 될 거, 끝까지 가슴 속에 담고 살아야 될 거는 그래도 나라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좀 그래도 조금이나마 뭔가 이렇게 이루고 뭐 만들어낸 게 있다면, 성과를 냈다면, 자기 자신의 그런 어려웠을 때 생각을 좀 해보면서 다른 나보다 더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 같은 거, 그리고 좀 실천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조금 가슴 속에는 계속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계속 앞으로 조금씩이나마 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참 어려운 문제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려고 했더니 이런 세상이 아니었구나, 저러려고 하면 아 나도 똑같이 그냥 그냥 하나의 이 부속품일 뿐이구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항상 그때마다 좋은 판단, 옳은 판단이란 게 있겠습니까? 그냥 100% 옳다는 게 있겠어요? 바람직한 판단, 좀 선한 판단, 이런 걸 해야죠. 내 스스로가 강해질 수 있는, 그래야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거를 늦게 깨달은 제가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걸으면서 한 번 더 좀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이제 7시가 훌쩍 넘어가지고 7시 8분이고요 걸음수는 7,000보 정도 되네요. 살짝 아까는 빗물이 살짝 좀 떨어지던데 이제는 또 빗물은 안 떨어지네요. 여전히 흐린 날씨에 안개가 좀 끼긴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생활하기는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특별히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막 좋은 데도 갈 수 있고, 막 오늘 같은 날 휴가 내서 뭐 해도 되고, 뭐 그런 날씨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걷는 풍부와 함께 이렇게 아침을 같이 이렇게 나눠주신 분들, 네, 감사드리고요. 네, 횡단보도 건너고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바이.